첫 회부터 빠지지 않고 매주 듣고 있는 40대 남자 청취자입니다. 김수원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와 의류가족다운 해박함, 본인은 잘 알면서도 청취자의 눈높이로 깊이 공감해 주시고 전문 용어가 나오면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는 센스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이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이.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 원장님의 어설픈 드립 항상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드립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니 드립 커피를 조금 더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드립을 쳐주셨고요. 네. 하지만 역시나 그 양방의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명의십니다. 그러셨고 신 교수님은 아직 뭐라 말씀드리기는 점점점 하셨거든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스마트함이 느껴지고 신뢰성이 마구마구 느껴지고 미모와 지성이 목소리에서도 넘쳐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 벌써 10번이나 녹음을 했더라고요. 네. 꽤 많이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사진만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평정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남주현 기자님은 잘 알지 못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자답게 중간에서 확실히 청취자가 원하는 포인트를 잘 집어주셔서 가끔 놀라곤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노력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 눈높이에 맞추는, 청취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그런 방송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아내사랑 지극하신 분입니다. 와이프가 과장을 좀 못해서 하루꼴로 입병이 납니다. 알보치를 달고 사는 느낌이랄까요? 입병이 심할 때는 몸살이 오는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볼 때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와이프는 34세, 그리고 몸무게도 정상이고 혈압은 조금 낮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조금 높게 나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입병 얘기는 예전 회차에서 한 번 또 다뤘던 것 같아요. 네, 알보치를 쓰냐 마냐. 예, 조동찬 기자와 함께 얘기했었죠. 알보칠은 사실은 통증을 한번 화학적 방법으로 지짐으로써 통증이 좀 많이 경감된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정말 수사 그대로 지지는 거죠. 네. 예, 병변을. 근데 이제 조동찬은 반대를 했었죠.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보다는 내부적인 어떤 면역 체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고 사실은 아프니까 이게 우리 뮤코자층이 사실은 입안에 있는 점막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럼 통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을 다시 만들어줘서 덜 아프게 지금 만들어 드리는 게 알보칠인데 사실 이게 발생 안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점막의 재생 관련돼서는 사실은 몸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점막이라는 구조는 쉽게 재생을 하고 쉽게 탈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탈락을 하는데 그때 재생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점막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파이게 되고 파이면 그쪽 점막 아래쪽 부분이 노출되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생력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탈락이 많이 되든가. 34세면 아직은 면역력, 재생력 괜찮을 나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위 점막이라든지 입 점막이 많이 손상되는 사람들은 항암 치료 받는 사람들. 오? 이분 그런 얘기는 안 적어주셨는데. 안 적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항암제 자체는 새로 생성되는 걸 막는 거거든요.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서. 네. 그런 항암제를 받는 사람들은 생성력이 떨어져서 오는 문제인 거고요. 그럼 이분은요? 이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음식만으로 해결한다고 보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사실 해보려면 류마티스 내과나 교원 질환을 보는 쪽에 가서 한번 체크를 받아보는 게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류마티즘이 왜 나오지요? 지금 이 시점에? 그 면역 담당하는 쪽 있잖아요. 우리 류마티즘은 사실 네. 자가 면역 질환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특히 입안에 허는 부분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배쳇병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배쳇병. 우리 외성기랑 입안의 허능 부분하고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병이 좀 진행이 됐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성으로 있다면 그런 부분을 검사하는 부분이 그런 과에서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안 될 때 이제 생활력을 바꿔야 되는데 참 사람마다 부족한 게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으로 왔는데 이 사람을 쓰는 약은 달라지고 처방도 달라지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 상태에 대해서 뭐가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예. 비타민C? 그냥 문득 떠오르는 것은 어떤가요? 교수님 도움 말씀 좀 주신다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내염이 참 어려워요. 이게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 구내염 환자 오면은 사실 어느 과로 보내야 될지도 고민스러워요. 피부과로 보기도 하기도 치과로 갈까? 아니면 뭐 류마티스 반복되는 경우에는 감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참 구내염은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그럼요. 음식 먹을 때도 매우 그렇죠. 아프고 저처럼 이제 말을 주 업으로 삼는 직종 같은 경우는 더 힘들죠. 발음도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고객 응대할 때도 우물우물거리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직종이 계시다면. 통증에 대한 거를 되게 힘들어하시고 네. 사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참 진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면역인 것 같아요. 아, 그 면역을 어떻게 높이느냐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아직 의학적으로 뭔가 뾰족한 수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적어도 면역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내염은 보통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전신 상태가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질 때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감염들이 생기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한번 라이프 사이클을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않는지.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시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생리주기랑 관련돼서 호르몬 변화가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체중을 너무 갑작스럽게 빼진 않았는지 그리고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는 경우 비타민 B12요? 예, 철분과 엽산 이런 것들이 결핍되진 않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영양적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방적으로 그러면은 종합 비타민 제제를 하나 구입해서 먹어보는 것도 대처가 될까요? 대처 방법?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이분은 벌써 드셨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먹고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연락을 주셨을 것 같고요. 근데 뭐 혈압도 평소에 좀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나이 30대. 그렇다 보면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아, 그래요? 예, 요것만 뭔가, 딱 보더라도. 예,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식생활에 뭔가 균형적인 그런 식단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이 되긴 하거든요. 자, 남 기자님. 남 기자님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고 계시잖아요. 요즘같이 갑자기 뭐 기온이 뚝 떨어지고 계절이 바뀔 때 면역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정말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해야죠. 여기자의 삶, 네. 기자의 삶 살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정말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운동을 해요. 네, 네. 한 주에 한 번씩 그냥 제일 가까운 데서 하려고 집 앞 정말 바로 앞에 동에 있는데 작은 짐에 가서 PT를 해요. 그래서 효과가 좀 있어요? 그 전과 후로 좀 건강이 좀 달라지는 걸 느끼나요? 일단 꾸준히 운동을 하니까 그냥 이만큼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고요. 저는 되게 자세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깨랑 목이 많이 아팠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안 좋아요. 조금만 힘 빠지면 뭐 기립근은커녕 그런 거 없어서 그런 거 그따위는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굽은 어깨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죠. 운동 안 했으면 아마 지금 요즘처럼 일을 못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근데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한 번이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더라고요. 그리고 뭐 2번 할 수 있을 땐 하고 저는 사실 걷는 걸 좋아해서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운전을 많이 하긴 하는데 많이 걷고 계단 이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평소에는 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면역력 관련해서 그 누구보다도 질문을 많이 받을 분이 우리 임 원장님이랑 신 교수님이시거든요. 본인들의 건강관리, 면역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아직까지 건강한지 좀 수면만 좋으면 잠을 푹 잤다 느낌이 들면 개운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뭐 세상에 좋은 것들을 제가 다 알아서 챙겨 먹죠. 뭐 조용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진짜 부럽다. 네. 교수님은요? 저도 뭔가 감기가 올 것 같이 목이 칼칼하거나 조금 신체에 안 좋은 사인이 있다 그러면 우선은 잠을 많이 자요. 잠을 푹 자는 거. 정말 수면만큼 좋은 면역력 유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잠이에요. 전 네. 100% 잠. 잠. 네. 그리고 영양주사를 가끔씩 맞고요. 그래요? 저 수액으로 맞는 거? 예. 그리고 뭔가 몸에 걱정되는 사인이 온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진 않았는지
아니면 갑자기 심장이 가끔씩 콕콕 쑤실 때가 있거든요. 저도요. 그럴 때 심전도도 해봤고요. 새로운 사랑이 나타났나요? 왜 그러죠? 심장이 콕콕 쓰세요? 아, 그래요? 네. 왜 심장이 콕콕 쓰시죠? 적극적으로 예, 조기 검진을 하고요. 하시는구나. 근데 이거 너무 이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저 같은 일반인은 그래. 요즘에 날 추워지고 막 건조하니까 차를 많이 마셔요. 오늘도 우리 임 원장님 제공해주신 페퍼민트를 열심히 마시고 있는데 커피를 좀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면은 체온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맞아요. 많이 마시면. 그 면역을 올리는데 이제 기간별로 보면요. 봄과 가을에 원래 사람들이 환절기를 맞아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경향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연구한 걸 보면 봄과 가을에 백혈구 수치가 국민 평균이 떨어져요. 20% 정도 떨어지거든요. 5분의 1이나. 네. 그래서 뭐 여름 겨울에 정상이었던 백혈구가 어떤 턱걸에 걸려 있는 사람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봄 가을에. 그래서 백혈구를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해볼 때는 내가 봄 가을에 한번 해봐라. 내 백혈구가 많이 떨어지는지를 조금 보고요. 백혈구에도 뭐 림포사이트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면역을 담당하는 게 두 크게 뭐 뉴트로필하고 있어요. 걔가 좀 떨어지는지 그런 걸 좀 보고 그 면역력이, 그러니까 백혈구가 떨어지니까 면역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때 해야 될 것이 아까 얘기했는데도 온도를 뺏기면 안 돼요. 체온? 네, 왜냐하면 세포를 만들고 어떤 일을 우리 몸에 대사를 할 때는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열이 그 에너지가 추움으로 해서 그 춥게 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온도로 먼저 가버려요. 생리적으로. 그래서 따뜻한 걸 먹어서 온도를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봄 쌀쌀 봄 그 우리 찬바람 불 때까지도 내복을 입고 온도를 유지하고 따뜻한 걸 계속 먹고 그렇게 온도를 유지해서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떨어졌던 백혈구를 생산하거나 몸의 대사를 하는데 쓰시는 게 좋다. 그것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네. 백혈구 생성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체온 올리는데 에너지를 뺏겨버리면 백혈구로 갈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요즘에 뭐 있네. 우리 생체 온도를 1도 올리자 이런 운동이 있잖아요. 올린 만큼 그 에너지가 딴 데 좋은 데 쓰여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따뜻한 걸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왜 물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따뜻한 물주머니 요즘에 팔거든요. 거기에 좀 물을 채워서 배 위나 허리 뒤쪽에 두고 주무시면 훨씬 더 잠이 깊게 들더라고요. 저도 이 느낌을 압니다. 이 지금 사연 주신 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받는 느낌. 입병이 올락말락할 때 몸살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저도 알거든요. 아, 이거 살짝 이상하다 할 때 그 물주머니 파는 거 있어요. 겉에는 이렇게 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납작한 물주머니. 거기다가 물을 따뜻하게 채워서 아랫배나 아니면 등 뒤나 이렇게 두고서 잠잘 때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훨씬 더 가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동양의학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좀 특이하긴 한데요. 사람의 기와 뭐 혈액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지구가. 네. 그래서 자는 방향도 중요해요. 나 그거 너무 궁금하잖아. 네, 진짜. 너무 궁금하죠. 근데 정말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수맥이다 뭐 이런 걸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든지요. 네. 알아요. 손 세 개를 이렇게 엄지, 중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장의, 그러니까 뭐 지구에 있는 자기장의 영향과 내 심장의 위치랑 혈액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탐침봉 들고 이게 아니 그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예요? 탐침봉 들고 X자로 이렇게 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아니라 게 아닙니까? 네. 그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내가 심장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머리의 위치가 되겠죠. 그때 심장과 빠져서 나와서 돌아오는 그 순환의 능력이 올라간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뭐 한약은 기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순환의 속도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 머리 방향을 북쪽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 알아서 가서 하시래요. 네. 책임을 안 줘줘요. 안 줘줘요. 그 영양성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방향성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순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뜨거운데 지지라고 하죠 어른들이. 그럼요. 구들장. 구들장이 지면 이게 위에는 약간 그 우리 옛날식은 좀 춥잖아요. 차갑고 아래는 뜨겁고 하면 이게 대류라고 하죠. 네. 교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안 좋은 데가 있으면 한쪽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교류를 시키는 것도 한 가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 족욕 생각납니다. 수승화강. 예, 수승화강. 따뜻한 걸 배에 올렸죠. 이것도 다 순환의 어떤 포커스가 되는 거죠. 네. 한의학적인 이론이에요. 그렇습니다. 신 교수님이 계속해서 옆에서 웃으셨는데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임 원장님 얘기를 듣는 게 이게 웃겨 보였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방이랑 의학이랑 좀 나눠지는 것 같아. 한방 얘기 나오면 김수환 아나운서가 너무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맞장구를 잘 치고요. 우리 아버지가 한의원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우리 과학 전문 분야인 우리 남주현 기자랑 저는 네. 약간의 괴리감과 함께 민망한 표정을 서로 지으면서 이런 게 좀 있어.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도 그렇지만 네. 전 임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또 뭐라 그러죠? 저 요즘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거 40 넘어가면 더 심해지는데 어떡하나. 풍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걸 다 맞추려면 집을 새로 지어야 돼. 어차피 창문과 문의 방향은 다 정해져 있는데 또 뭐 바른 문 쪽으로 하면 안 되고 뭐 되게 많더라고요. 그걸 다 맞춰서 거기다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N극, S극까지 하다가는 집을 새로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에 맞춰서. 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 표면에서 높게 떨어진 곳, 그러니까 막 20층, 30층 이런 초고층 아파트에서 지내는 것이 건강에 또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거기서도 또 할 말씀 있으신 많아요. 그런 눈빛인데. 그 환자 중에. 근데 잠깐만, 우리 신 교수님이 계속해서 얘기에 진입할 타이밍을 계속 엿보고 있는 눈치였거든요. 이쪽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야 돼요. 우리 너무 빠져갖고 빠진 거 계속 가고 그 다음에 돌아와야 돼요. 정말 네. 못 들어갈 수도 있어서. 끝도 없어요. 지금 이 세계에 없을 수 있어서 지금 무궁무진한 세계이기 일단 때문에. 아파트 층수 얘기까지만 하고 그럴까요? 정리를 네. 하시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진맥이라는 걸 할 때 이제 산소가 모자라고 이렇게 폐가 안 좋은 맥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환자들한테 물으면 뭐 높은 아파트에 살아요? 왜 이렇게 공기가 모자라죠? 제가 티벳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은 계속 머리가 아파.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병원에서 검사해서 안 나오죠. 근데 사실은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가 안 나오면 사실 답을 못 주는데 그 원인은 산소가 뇌로 안 간다는 거죠. 원래부터 그 고원에 있을 때 산소 용적이 적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고산병이죠. 뭐. 고산병이긴 한데 만성 고산병처럼 특별하게 이게 검사에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뭐 병원이었으면 아마 또 뭐 비아그라를 처방했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폐의 기운을 올리는 그런 한약들을 쓰죠. 근데 고층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좀 한의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뭐 공기도 그럴 수 있고 기압도 그럴 수 있고 있죠. 그렇죠. 영향이 조금이라도 몸이 기운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발 느낄 달린 수도 있어요. 동물은 땅을 밟고 살아야 건강하다고 그랬죠. 네. 인간은 두 발인데. 그래서 인간이 두 발이라서. 죄를 질 때는 네 발로 엎드리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교수님 반격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우리 구내염 하다가 지금 면역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면역을 어떻게 강화할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네. 제가 저번에 대한항노화학회 갔다 와서 그 얘기 신체 하셨죠? 면역 강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카톡방에 올렸었잖아요. 맞아요.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갖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에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숙면,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물 섭취, 규칙적인 운동을 하되 심폐 운동과 부교감을 자극해야 되고요. 부교감 자극은 뭔가요? 글쎄요. 안정. 아, 명상, 안정. 네. 너무 심폐 운동 하다 보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거든요. 아. 예. 그리고 체중 관리, 그리고 금연, 적당한 음주, 청결, 손 씻기, 야외 활동. 적당한 음주요? 예. 음주를 하긴 하되 조금씩만. 네, 한 번 마실 때 한두 잔 정도면 괜찮다고 오히려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식사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풋고추, 피망, 파프리카, 양배추, 베타글루칸을 보충하려면 버섯, 비타민C는 수수, 보리, 율무, 기장, 메밀, 비타민 A는 붉은 고추와 당근, 말린 살구, 그 다음에 유산균 섭취, 그리고 체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온을 올리는 거, 그리고 정기 건강검진.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는 이렇게 나왔고요. 참 제가 많이 아는 거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건 숙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숙면을 제일 처음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저 요즘에는 최신 의학 지견에 보면은 뭐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났던데 치매 환자가 수혈을 했더니 인지 기능이 좋아지더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젊은 피를 수혈하는 거. 근데 그 기사는 아니면 조금 위험해 보이던데. 그쵸. 그건 일반하기 기사죠. 어려운 거죠. 자극적이긴 케이스가 하죠. 너무 17명이든가요? 되게 예. 적어서 좀 조금 약간 그렇죠. 무슨 예. 그리고 우리 그런 기사 댓글에는 뭐가 나쁘냐면요. 이 납치 사건들 많아질 텐데 막 이러면서 걱정하는 그런 댓글들도 달려요. 그리고 줄기세포 세상이 치료, 험하다 보니까. 그리고 면역세포 치료 이런 것들이 최신 의학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근거나 대중화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그리고 음주는 근데 워낙 논란이 많아서 얼마 조금만 전에 마셔도 식도암 걸린다는 네, 얘기도 위암, 있고. 바람 위험이 소주 한두 잔에도 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음주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그럼 같아요. 우리 한 잔도 마시지 말까요 앞으로? 나는 반댈세. 나는 반댈세. 아니 근데 우리가 마시고 안 마시고와는 별개로 어쨌든 좀 제대로 전해드릴 전달은 때. 해드려야 네.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절주 말고 금주를 더 권고하시겠다. 네. 요즘에 음주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강화되고 있어요, 사실. 네네. 뭐 예, 한국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있어요. 알코올 분해 능력이 좀 효수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의 연구를 그대로 갖고 오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에다가 예,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두주불사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예, 한 번 마시면 포금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더군다나 음주 분해 효소가 부족하다는데 포금의 문화까지 있고 이러면 더 위험 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술 한두 잔쯤은 괜찮다라는 기사가 술 마시는 행태에 대해서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거든요. 술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거겠죠. 아니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쇼닥터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남 기자가 근거 중심의 의학 전문 기자가 되고 있는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춰보세요. 예. 아니 캐릭터가 잘하고 바뀌었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는 안 그랬는데. 아유, 참. 예. 아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이 동네도 들르고 저 동네도 들러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면역으로, 예, 신 오는 것 교수님이 같아요. 잘 잡아주셨어요. 그러게요. 진행자는 뭐 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하고 기자님이 이게, 예. 자기장에 빠지셔서 또 잠깐. 그렇죠. 빠져요. 네, 푹 빠질 뻔했죠. 예. 빨리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예. 자기장이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었네요. 자,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이분은 아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연 주시는 분은. 아니 이런 분들 너무 많으세요. 지난번이었나요? 그때도 아내 손. 예. 그리고 산후조리, 그 그 산후조리도 출산 어떻게 해야 있었고. 되나. 약간 또 이 심통이 나려고 하고 막. 아직 올해가 다 가지 않았어요, 남 기자.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걸 낙관적으로. 네. 근데 저는 왜 심통이 나요? 본인 남편 되시는 분 열심히 잘 건사하고 계시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다고. 아들 둘에 또 건사해야 되는 큰 아들 같은 남편. 그래서 돈 먹는 하마. 돈 먹는 하마. 하마. 네, 신 교수님 가정사 한번 살짝 건드려 봤고요. 네, 저희 집에도 큰 아들 하나 있어요. 네, 자, 왜 아직도 웃고 계세요? 소리를 내세요. 이거는 오디오만 나가는 아니 방송입니다. 밴드 하는 큰 돈 먹는 네. 하마인가요? 예, 밴드를 좋아했던 큰 돈 먹는 하마가 저희 집에도 있어요.